지난주에 전국에 강한 바람이 강타하면서 피해와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강한 바람의 경우에는 태풍과 연결지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피해가 속출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강풍 대비법 짚어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 교수와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 강풍에 이어서 한파가 겹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사망 사고도 있었는데요. 일단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1월 11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 보고가 된 건수가 구조활동, 구급활동 그리고 안전조치를 포함해서 총 1,700여 건에 이릅니다. 예.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인명피해 소식인데요. 의정부에서 15m짜리 대형 그 간판이 떨어지면서 2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을 했고요. 이외에도 춘천 지역에서 건물에 간판이 파손된다든지 오산에서 현수막에 그 걸린 오토바이에서도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인천에서 빌라의 외벽 마감재가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또 강풍에 쓰러진 정자에서 그 30대 남성의 다리가 깔리는 그런 사고들도 있었고 음성이나 부안, 서귀포 등지에서는 전선 이물질에 닿거나 해서 강풍의 영향으로 정전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예. 네, 이게 강풍으로 이렇게 재난 문자가 오는 건 저도 처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을 통해서 이게 재난 문자도 오는구나라고 좀 인지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강풍도 예보가 이렇게 내려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태풍 때만 바람을 생각하시는데요. 그 계절에 관계없이 강풍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기상특보나 주의보, 경보 이런 예보들도 있습니다. 그 강풍주의보는 그 육상에서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 되거나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 될 때 발령이 되고요. 예. 강풍 경보의 경우에는 그 육상에서 평균 풍속이 초속 21m 이상이거나 순간 풍속이 초속 26m 이상 될 때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 초속 14m 정도라고 하면 그 우산을 쓰면 이렇게 날아가게 뒤집혀서 날아가서 쓰기가 어렵고 예. 간판이나 이런 지붕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초속 20m 이상이라고 하면 사람도 바람에 어느 정도는 떠내려간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요?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세다 아니다 뭐 이런 측면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인명 피해가 있다거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바람과 관련된 예보는 이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바다에서 내려지는 바람 예보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강풍 그 예보 말씀드리면서 예. 육상에서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이 바다에는 바람과 함께 이렇게 파고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잖아요. 예. 고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해상에서는 주로 그 풍랑특보라고 우리가 익숙하게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풍랑특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랑주의보의 경우에는 해상에서 풍속이 초속 14m 이상, 3시간 이상 지속이 되거나 유입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이 되고 있고요. 풍랑경보의 경우에는 해상에서 풍속이 초속 21m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이 되거나 유입파고가 5m 이상 예상될 때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어업 종사자분들이라든지 해안가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서는 항해나 조업하실 때 반드시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요즘은 고층 건물이 워낙 많잖아요. 저는 고층 건물 했을 때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강풍의 영향을 좀 주더라고요. 네, 도시 환경에서 이제 강풍 피해가 좀 커질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층 건물이 바람을 막는 그런 요인이 아니라 건물 옆이나 사이나 모서리나 이런 부분들은 바람을 좀 더 가속화시킨다고 하는 요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도시에서 이렇게 그 바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빌딩풍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고층 건물 사이로 그 바람이 지나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현상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제 좁은 통로 같은 데서 길도 조금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런 것들과 좀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사이사이나 모퉁이 같은 곳은 바람 속도가 2~3배 정도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운버스트라고 해서요. 건물에 바람이 부딪히게 되면 아래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질 땐 속도가 세지잖아요. 예. 바람도 마찬가지로 더 강하게 떨어지게 돼서 이 바람 느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도시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뭐 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또는 공사장에 있는 뭐 이렇게 비계라든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물건들도 많죠. 바람에 약한 부착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연보다는 더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또 고층 건물일수록 이렇게 상층부는 지하보다는 아래쪽보다는 더 바람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나 빌딩 같은 곳에서는 강풍주의보 정도 발령이 된다라고 하면 창문을 좀 열었을 때 위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바람에도 우리가 좀 미리 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하셨을 텐데요. 평소에 점검해야 될 것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바람이라는 게 예고 없이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평소 점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렇게 겨울철 같은 때는 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건물 관리하시는 경우에는 지붕이나 이 간판의 외벽이라든지 또는 마감재 이런 고정 상태들을 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간판이나 이 느슨해진 외벽재의 경우에는 미리 보수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옥상이나 베란다에 뭐 물건 같은 거 놓아두실 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실내에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판 또는 현수막 같은 것들도 있고 또는 실외기들도 있죠. 이렇게 체결부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묶어야 된다든지 뭐 나사로 조여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볼트 풀림이나 부식 여부들도 미리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공사장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비계나 가림막이 떨어지는 사고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강풍특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작업 중지가 되는지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확인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강풍 예보가 오면 아무래도 외출을 좀 삼가야 된다 이것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주거시설에서도 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태풍 온다고 하면 유리에 테이프 붙여놓고 맞아요. 이랬던 기억은 나는데 좀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이 주거 공간 안에서는 모든 창문들을 좀 꼭 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고층 아파트나 빌딩 아까 예로 들어드렸는데 창문이 열려 있으면 실내 압력이 올라가게 돼서 건물 내부에 이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창문이나 문이 튀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리 파손이 걱정이 되시잖아요. 보호 필름 같은 거, 안전 필름 같은 것을 덧대준다거나 해서 유리가 이제 부서져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이제 파손을 좀 고려한다면 동선을 좀 그쪽 창가 쪽은 피하시는 동선으로 이렇게 실내를 좀 꾸미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창문이 깨질 것 같다라는 상황이 된다면 창문에서 좀 멀리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것도 내려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강풍 때는 외부에 전선이나 또는 지붕 수리 같은 것들 하시면 당연히 작업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즉흥적인 야외 작업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출, 바깥에 나갔을 때 5개 시설의 경우에는 또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아예 외출을 못 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예. 실제로는 간판 아래라든지 건물 벽 근처라든지 이렇게 너무 접근해서 걸어가신다든지 하는 것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떨어질 수 있는 것 근처를 피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래된 간판이나 큰 간판이 있다 좀 우회하시거나 좀 동선을 다르게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위험한 곳들이 도심 안에서는 공사장 주변들이 많습니다. 공사장 그래서 주변이요. 날림이나 낙하 위험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이제 원칙이다라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강풍 시에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이 고속도로나 뭐 해안도로나 다리 위에 강풍 특보나 예보가 내려지지 않더라도 갑자기 바람이 세진다거나 했을 때 운전하시면서 차량이 흔들려서 좀 당황하셨던 적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강풍 때는
속도를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핸들을 좀 고정하신 다음에 좀 무리한 추월이나 이런 것들도 좀 피하시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특히 이런 그 대형 차량이나 화물 차량의 경우에는 적재된 물건들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경차 또는 이렇게 화물차처럼 차고가 높은 차량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가능성들이 더 크기 때문에 주변으로는 조금 그 추월한다든지 하는 무리한 행동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은 아니겠지만 해안가 주변에 거주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겠죠. 네, 어업하시거나 양식업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렇게 바닷가에 거주하신다면 기상특보에 항상 귀를 기울이실 텐데요. 매년 풍랑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은 예보를 무시하고 출어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 경보가 발령된다라고 하면 바다에 나가시는 것을 피하셔야 되겠고, 예. 거주하시는 분들 외에도 관광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해안이나 해안가의 산책로나 방파제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높은 파고가 덮칠 수도 있고요. 강풍에 바다로 밀려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년 방파제 주변에서 이런 인명피해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주의를 요하겠고, 또 염분을 포함한 이런 바람들이 많이 불어오게 되면 전선이나 이런 그 전기 관련된 사고들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관련해서 이번에도 정전 피해가 주변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해안가의 강풍이나 높은 파도 동시에 오니까 육지보다 훨씬 위험성이 크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 두셔야겠고, 풍랑 예보 꼭 확인하시고 예보가 있을 때는 무리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강풍이나 한파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미리미리 대비해서 피해 없도록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조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연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